안녕하세요, 더테크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남자가 사용하는 가전 이야기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발뮤다 더팟과 간단한 핸드드립 커피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영상에 앞서 저는 커피를 좋아하다 보니 취미로 이 핸드드립을 내리곤 하는데요. 전문적인 바리스타 분들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저처럼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핸드드립 커피를 내리면서 이 발뮤다 더팟이라는 제품을 만나게 됐습니다. 지금은 사용한 지 한 2년 정도 다 돼가는 것 같은데요. 이 제품의 특징이라면 전기 주전자와 핸드드립을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게는 600g 정도고요. 한 번에 끓일 수 있는 최대 물 용량은 600ml입니다. 커피 추출량이 많지 않은 분들에게는 상관이 없겠지만 한 번에 대용량으로 추출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을 먼저 살펴보자면 역시 발뮤다스러운 미니멀한 디자인입니다. 전기 주전자임에도 불구하고 핸드드립용 주전자처럼 이렇게 주둥이 부분이 길게 노즐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 사용했던 전기 주전자들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끓여서 이런 핸드드립용 주전자에 따로 옮겨 담아야 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요. 발뮤다 더팟 같은 경우는 물을 다 끓인 상태에서 바로 핸드드립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물을 끓일 때 이 손잡이 부분에 작은 네온관에 불이 들어왔는데요. 생각보다 그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장점을 말씀드렸으니 단점도 한번 짚어보고 가야 되겠죠. 이 제품을 전기 주전자로서 살펴볼 때는 한 번에 끓일 수 있는 물의 양이 너무 적습니다. 예를 들어 이 드론기 제품 같은 경우는 한 번 끓일 때 1.7L 정도의 물을 끓일 수가 있는데요. 이 발뮤다 같은 경우는 600ml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컵라면 큰 사발 2개를 먹으려면 물을 2번 나누어서 끓여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드립 주전자로서 살펴본다면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들은 약 300g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전기 주전자의 부품들도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2배인 600g 정도의 무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하다가 더팟으로 넘어왔을 때 무게 적응하는데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시간이 지난다면 적응될 문제지만 더 가벼운 핸드드립용 주전자를 찾으신다면 발뮤다 더팟보다는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 더 맞으실 것 같습니다. 핸드드립에 앞서 간단하게 핸드드립 장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쪽 부분에 원두를 담아두는 것을 드리퍼라고 하고요. 드리퍼에 끼워서 쓰는 것을 필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출된 커피를 담아주는 것을 서버라고 하고 당연히 이렇게 원두가 있어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뒤쪽에 보이는 것 같은 그라인더가 있기 때문에 분쇄하지 않은 원두를 구매했는데 혹시 그라인더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커피를 구매하실 때 분쇄를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도계도 있으면 좋은데 이거는 없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발뮤다 더팟으로 핸드드립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드립의 과정은 크게 예열, 계량 및 분쇄, 추출, 그리고 가수 이렇게 총 4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바로 예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열이라는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린싱이라고 하는 작업인데요. 필터에 펄프 향이나 잡냄새를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이 내려가게 되면 서버도 데워주게 되고요. 다음은 계량과 분쇄 작업입니다. 제가 구입한 이 제품은 해외 직구한 제품이라서 옆쪽에 있는 트랜스를 물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쪽으로 원두를 넣으면 분쇄돼서 아래쪽에 받침대에 모이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번에 테라로사의 에디오피아 예가체프 코체레 제품을 구입했는데요. 이렇게 로스팅이 끝난 원두를 구매했습니다. 커피 원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픈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이 원두의 향을 많이 느낄 수 있는데요. 대신 오픈을 하는 순간 이 원두는 산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따로 진공 보관을 할 수 있는 용기에 담아 두시거나 빨리 소진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원두의 양과 추출량은 기호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1인분에 20g 정도의 원두량에 120ml 정도를 추출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분쇄 정도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 파인으로 갈수록 입자가 더욱더 고르고 가늘게 분쇄가 되고
왼쪽으로 갈수록 더욱더 거칠게 분쇄가 됩니다. 바로 분쇄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추출을 하기 위해 물의 온도를 잴 텐데요. 뚜껑을 열고 이런 온도계로 꽂아주시면 됩니다. 추출할 때 가장 알맞은 온도는 약 89도에서 92도 정도가 적정하다 합니다. 물이 끓은 상태에서 조금 물을 식혀준 다음에 드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 약 97도 정도네요. 이 물을 식히는 동안에 분쇄한 원두를 필터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의 온도가 식었기 때문에 이제 드립을 시작하겠습니다. 추출은 총 3번의 단계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1차는 뜸들이기 단계인데요. 이렇게 1차 뜸들이기 단계를 통해서 가스를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커피 생두는 로스팅을 거쳐서 원두로 만들어지는데 이때 원두 안에 가스, 이산화탄소가 생기기 때문이죠. 가스가 많으면 드립 시 가스가 물의 유입을 방해하기 때문에 과소 추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부어서 가스를 빼주게 됩니다. 약 30초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2차 메인 추출을 시작합니다. 메인 추출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시작해서 원을 그리면서 점점 가장자리로 넓게 드립을 해주면 됩니다. 대신 너무 가장자리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차) 추출 같은 경우는 2차 메인 추출의 약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되는 양을 추출해 주시면 됩니다. 커피 추출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제 가수, 물을 더하는 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을 미리 따뜻하게 해놓으면 좋기 때문에 이 뜨거운 물을 부어서 잔을 데우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더하는 양은 취향에 맞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핸드드립 커피가 완성되었습니다. 전문 바리스타 분들과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집에서 이렇게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굳이 핸드드립이 아니더라도 요즘은 이런 드립백 제품들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개봉한 드립백을 컵에 거치를 해주면 핸드드립과 유사한 형태로 추출할 수 있게 거치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앞서 핸드드립처럼 뜸을 들이고 3번의 추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발뮤다 더팟 제품과 핸드드립 커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핸드드립 같은 경우는 저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다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립 커피를 집에서 내리게 되면 좋은 점이 참 많은데요. 먼저 온 집안에 향기로운 커피 향이 날 뿐만 아니라 가족끼리 커피 한 잔을 하며 이야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서 저보다는 아내나 다른 분들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이렇게 추운 날에는 커피 전문점까지 걸어가서 커피를 사기가 쉽지 않잖아요. 집에서 따뜻하게 한 잔 내려서 마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커피와 핸드드립에 관심이 생기시는 분들은 핸드드립용 주전자를 구매함에 있어서 이 발뮤다 제품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